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일단 HLB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하죠. 사실 지금 구간을 보면 오늘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게 지금 5일선 구간도 우리가 단순으로 봐서 그런데 최근 흐름으로 지수로 보게 되면 5일선 딱 걸려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봤을 때 5일선을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살짝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나왔죠. 물론 이 하락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주체는 바로 신한, 그죠? 신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원래 아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구간, 여기가 내려갔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180억이었어요. 180억.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80억 정도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이너스 3.98%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찍어 눌렀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HLB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리는 좋은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 최근에 필옵틱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필옵틱스. 오늘 잘 가다가, 그죠? 어제 종가도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에서 사실 종가가 이렇게 꼬리도 안 달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빼기가 힘들거든. 근데 오늘 급락 나왔죠. 최근에 잘 가고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락 나왔고요. 그죠? 하나오션도 뭐였어? 하나오션도 급락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왜 도대체 이렇게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냐? HLB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급락이 나왔냐라고 보면, 사실 오늘 엔터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판타지오라든지 YG 플러스, 스튜디오 미르, 그죠?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엔터 컨텐츠 회사들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 올라가는 것 자체가 페이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크. 그러니까 지금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이동한 틈을 타서 공매도 세력들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공매도의 공격이 아니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누르기 패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 켜서. 자, 먼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빠진 쪽은 오늘 하락 종목은 분명히 최근 급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종목들, 그죠? 종목들 위주로 하락.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올라간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없다. 거의 없다. 이게 팩트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은 한알령 관련주, 뭐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올라왔거든요. 2차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의아하게 볼 수 있어. 아니, 2차전지는 왜 올라왔지?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요. 우리가 엔터주가 바닥이었죠. 그렇죠? 화장품 2024년도 급등 후 바닥이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은 엔터, 화장품 뭐요?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온 엔터 주들이 결과적으로 바닥에 있는 2차 전지까지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 플레이가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수는 하방을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증시는 잘 버텼어요. 자, 왜냐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방어를 해줬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주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하락했는데 지수는 방어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수를 끌어내릴 생각은 없다. 이게 일단 외국인 기관 포지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수를 끌어내릴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잡아주려면 뭘 잡아준 거예요?
2차 전지를 잡아주고 엔터주의 순환. 그러니까 이 테마가 한알령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AI 다음으로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섹터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섹터가 등장함에 따라서 자금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새로운 섹터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엔터주나 화장품주나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라갔냐? 올라갔냐? 아니거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저는 이게 단기적인 상승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상승으로 봅니다. 지수를 끌어내릴 생각이 없으면 2차 전지가 계속 반등하고 주도주가 하락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2차 전지는 모멘텀이 약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쭉 밀어 올리기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결국 엔터랑 화장품이 증시를 견인해야 하는데 가능하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 엔터주 또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위주로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 즉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이미 국내 기술력의 80에서 90% 이상 따라왔어요. 그래서 가격은 절반인데 기술력은 90%, 80% 할게요. 이상이다. 무엇을 쓰겠습니까? 그죠? 중국 제품을 쓴다. 그래서 과거 한알령 하면 사실 한알령 관련돼서 해제가 되면 화장품이랑 엔터가 올랐는데 이번 상승을 보니 가짜 상승 같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알령 관련돼서 엔터가 잠깐 반짝 오른 거고 조정 이후에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면 주도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SM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근데 시초가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JYP도 오늘 1%밖에 못 올라 1.7%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 이것도 시초가 대비 많이 하락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그리고 가장 시총이 큰 하이브 또한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과연 주도주가 옮겨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엔터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땐 HLB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금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그림을 또 바라보냐면, 자, 여러분 이거 공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세력들이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뭐 이러한 흐름들 한번 만들어내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봐봐요. 저는 과거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이걸 내가 이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항상 심어줘요. 예컨대 급등하기 전에 흔들고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앞쪽 구간에서 흔들어버리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봤을 때 흔드는 게 개미를 털어놓고 가려고 흔드는 것도 있지만, 개미를 털어놓고 흔들어 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한테 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려고 흔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고 난 버텼어. 이 흔들기를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버텼어.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거 봐봐. 이거 주가 올리려고 밑에서 흔든 거라니까.
주가 올리려고 밑에서 흔든 거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미들 털어버리려고 일부러 올린 거다. 흔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게 세력들이 진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는 게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던 재료가 딱 터졌어. 저 터졌을 때 가령 예컨대 FDA 승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CMC가 VAI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나왔어. 그럼 사실 CMC VAI가 승인은 아니잖아요. 승인 기대감이 커진 거지. 그쵸? 승인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정확히 승인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던 VAI가 EIR이 발행되면서 떴어요. 만약에 떴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올 거 아니야. 급등이.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VAI가 뜨고 급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아, 이 세력들이 이거 알고 일부러 올라가기 전에 한번 흔들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했던 게 결과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승인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CRL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모와 CMC 두 가지잖아. 이게 해결되고 CMC가 해결되면 CRL이 해결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요? 승인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승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봉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올라가게 될 때 한 번 더 자기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이유를 이제 만듭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승인에 대한 내용을 아는 애들이 미리 사고 있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로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길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HL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HL이 혼자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상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핑계로 주가를 한번 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내용 동의한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간이 5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외를 좀 보더라도 시간외가 조금 하락을 하죠.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700원까지 내려가다가 600원, 500원까지 하락폭을 줄였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하락폭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중대한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 다들 긴장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 분봉을 보면 우리가 60분봉을 체크하더라도 현 구간에서 지금 앞선 구간에 이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여?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의 종가 부분, 그죠? 종가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요거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자리를 지켜줬고요. 아까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HLB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오늘 오후에도 오후라기보다는 오전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긴급 촬영 오늘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EIR 발행이 찌라시가 오늘 그죠 이쯤인데 지금 요게 EIR 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VAI가 안 뜨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 요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아까 오후 점심 먹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일단 HLB 같은 경우는 1차 지지선이 있다. 여기 그죠? 1차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탈이 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84,000원 구간 지지선을 확인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까지 이탈해서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봉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장중에 보게 되면 자 이 구간에서 84,000원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84,000원 보게 되면 여기 이 구간이 이 구간 지지선이죠. 왜? 꼬리 달렸던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결과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탈이 나왔다가 어떻게 해서 이탈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다시 지지해주고 올라왔습니다. 딱 중요한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자리가 여기겠죠. 여기 꼬리 부분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선 구간 시가 지지선 그 다음에 매물 맞았던 구간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구간도 다시 한번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잘 견뎌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똑같아요.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도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똑같다. 이러한 자리들은 절대 세력한테 유리한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한테 유리한 자리가 아니다. 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거래량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차피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승인 안 되니까 주가 내려가는 거지. 응? EIR 발행, OAI가 나오니까 하락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10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올라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OAI 나오기 전에 일부러 물량 털어먹으려고 주가 올리는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뭐요? 빠지든 오르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지금 팩트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미한 세 가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경미한 세 가지 문제였다라는 거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항서제약의 2014년, 2010년, 2014년까지 FDA 결과 이력을 보면 14가가 검색되며 아래와 같은 이력이 있다. NAI가 5건, VAI가 8건, OAI가 1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NAI와 VAI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OAI는 1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항서제약이 사실상 우리가 확률로만 따지자라고 하면 14분의 1 확률이라는 거죠. 따지면 몇 프로요? 거의 5%도 안 되는 확률에 우리가 OAI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VAI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서제약이 이렇게 CMC 관련된 거를 14건이나 여태까지 진행을 했고 그 중에 OAI가 1건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서가 경미한 세 가지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잘 봐봐요. 그러니까 편향된 사고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H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VAI, NAI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고 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무조건 OAI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VAI 받아도 결과적으로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질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께 먼저 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승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CMC 결과적으로 VAI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죠? 여기서 VA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말하잖아. FDA 직원이 아니니까 내가 승인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VAI는 확률적 통계상 그리고 항서가 이야기했고 HLB가 얘기했고 엘레바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을 저는 믿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VAI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승인에 대해서 관점을 안 두냐면 우리가 사실 FDA 승인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확인이 돼서 뭐 OS 데이터가 23.8개월 그다음 CMC가 완벽했고 CRL을 받은 모든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이다라는 결론을 내긴 힘들어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VAI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여태까지 항서가 CMC 진행을 할 때 사실상 OAI가 한 건밖에 없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멘트가 뭐였어요? 세 가지 경미한 사항과 FDA에서 얘기한 게 뭐요? 재실사는 오지 않겠다. 보안 서류 제출 후에도. 그럼 우리는 사실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그러면 경미한 게 맞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VAI가 뜨면은 주가는 급등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 급등에 어떻게 급등을 즐기고 3월 20일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저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구간에서 흔들 만큼 흔들었고 매물도 털 만큼 털었어요.
더 이상의 나올 매물도 없고 이미 여기서 지금 HL을 가져가고 있는 분들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결과적으로 견뎌내야지 뭐 할 수 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변동성 오늘 중요한 자리 지켰고 5일선 걸쳐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시간에 마무리된 가격은 0.71%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도 거래가 터지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서 이 정도의 거래가 터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빠지는 거에 거래량이 터져서 의미 있다고? 아니요. 지금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도하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매수하고 싶은 물량들도 밑에 구간에서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이 84,000원 구간 중요한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장 막판에도 주가 급락시킬 때 마이너스 6%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180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마이너스 3.98% 마감되고 프로그램 매도는 마이너스 260억까지 더 늘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더 늘었는데 저가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걸 세력들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이 텔레그램방 혹시나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인원이 벌써 3,070명, 3,069명이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입장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알 거예요. 인원이 하루에 100명씩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인원 제가 원래는 옛날 아시겠죠? 처음 봤을 때 1000명까지 1000명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신청이 와서 계속 무제한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HLB 진짜 매도에 대한 타이밍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아무리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하면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인원 여기서 만약에 더 많아지고 2,000명, 3,000명 더 만약에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매도세가 짙어질 수 있겠다. 우리가 많이 뿌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20일 전까지 4,00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해서는. 이 전까지 그 이후는 4,000명 이상 또 받을 텐데 이때까지 4,000명 이상으로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 2주 정도 좀 늦으면 2주 정도면 꽉 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구간 혹시나 아직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위쪽 번호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H 남기셔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입장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영상 설명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위에 번호 010-9201-6329 H 남겨주신 분들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CMC에 대한 결과 VAI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하시고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하셔야죠. 그죠? 이거 안 나오면 뭔데? 이거 안 나오면 실패잖아. 저는 VAI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90% 이상의 확률로 VAI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월 16일 CRL에서 CMC에서 문제가 10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1월 6일에 실사를 마치고 CMC 문제 10가지가 아닌 3가지로 7가지가 개선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 3가지 또한 경미하다라고 항서제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DA 또한 보완서를 제출 후에 재실사 안 가겠다. 이미 VAI라는 거 사실상 전부 다 확인되지 않았나요? 단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하는 거 항서, 엘레바, HLB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뢰하지 못하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HLB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양곤 회장을 믿는 게 아니고요. HLB 회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99% 승인되고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
요러한 내용들 우리가 오늘 HLB 홈페이지에 단연컨대 우리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단지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VAI 나올 거다. 3가지 경미한 사항, 항서제약의 이야기. 왜? 결과적으로 HLB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일정에 대한 부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들통날 일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3가지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여기서 VAI가 안 나오고 OAI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걸릴 거짓말이잖아 이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HLB가 얘기를 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미하다라고 뭐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에 항서제약이 껴있기 때문에 항서제약 무시하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항서제약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자 보게 되면 항서제약은 지난달 29일 그죠? DDL3를 표적으로 하는 ADC 약물을 뭐 했다? 권리 이전했다. 자 뭐야 여러분들?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약물을 라이센스 아웃 총 규모는 1조 4천억 우리나라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이 기업이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 없다는 라이센스 아웃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라이센스 아웃이 1조 이상일 때 그리고 그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일 때 저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서는 그거에 정확히 부합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는 항서제약의 이런 움직임 뭐 중국 회사라서 못 믿는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 안 하고 이 친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냐 안 했냐 그 관점으로 지켜볼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바이오 주식을 할 때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과거 2024년도 9월 24일 요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이오 종목은 큰 시드를 투자하려면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을 골라라. 두 번째,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한 회사를 골라라. 5천억에서 1조 이상. 자, 진짜 약이 있는지 장난질 하는 회사인지 걸러내라. 시총 2천억 이사의 회사가 뉴스로 시장 규모 땡땡조 이상의 시장을 잡는다. 이딴 뉴스 나오면 거른다. 임상 3상 또는 승인 결과가 임박한 종목들은 피하라. 자, HLB는 지금 2번과 4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기피하는 종목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저는 세력주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태까지 바이오 회사를 보면서 임상 3상에서 실패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HLB는 뭐요? 여지까지 위암 관련 후에도 7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HLB라는 회사 자체의 자금 조달 능력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회사 자체를 세력주로 인지하고 있고요. 세력주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세력주가 하는 건 개인들을 최대한 털어주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이고 그 다음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차트 모양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상도 보면 현재 구간 주봉상 딱 걸려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만 한번 딱 뚫어주면 주가가 위쪽으로 쫙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제 의견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HLB 대응을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010-9201-6329로 H라고 남기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 분명히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잠깐만 좀 보면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지금 주가 8만원 갔다가 빠지고 있죠. 우리 하나오션 언제 잡았어요? 하나오션 자 밑에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34,000원부터 하나오션 계속적으로 모아갔습니다. 어디? 바닥에서. 언제? 12월 26일에 불과 2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가 해야 될 거 HB 잘 대응한 이후에 조선주 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조선 히든주도 하나 남겨놓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010-9201-6329로 H 남기셔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문자로 H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조선 히든 종목 이게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0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